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계 마동석 강신업 변호사, 태풍 강신업 변호사인데요. 자, 이화영이가 진술 번복했습니다. 예. 이화영 진술 번복. 이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상해. 이상하죠? 아, 원래가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말이죠. 이 진술 번복은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 하는 것만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이 진술 번복을 하게 되면은 검찰이나 법원에서 개 진술의 전체 신빙성을 의심을 해요. 그래서 또 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과정, 해유, 뭐 예를 들어서 협박 이런 것이 있었는가, 또 증거 인멸의 시도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에 아주 그 쌍심지를 켜고 들여다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화영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구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그렇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목숨 걸은 거 같은데. 그렇죠. 왜냐면 목숨이 위험하니까 진술 번복한 거죠. 아, 지금 바로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그럼 이화영의 진술 번복은 그 이유가 뭐고 이 파장이 뭐냐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이런 몇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 그 이제 진상을 얘기하면 이화영이가 검찰에다가 진술하기를 내가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핵심은 그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방북 그 대가로 쌍방울 해서 300만 달러를 줬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던 스마트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쌍방울에서 김성태가 500만 달러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왕이가 이거를 이제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이재명이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이화영이는 당시에 경기도 평화부지사입니다. 이 평화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대북 담당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이 평화가 다른 데는 없어요. 평화부지사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부지사고 경제부지사면 경제부지사지. 그래서 이제 대북 담당인데 대북 담당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안부스라고 아태협 이 관계도 이제 이화영이가 했고 그 다음에 쌍방울하고의 관계도 이화영이가 했고 그러면 이거는 대북 관련돼 가지고는 이재명한테 직보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담당자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를 안 했다? 그럼 이화영이가 간이 커가지고 이재명한테 보고도 안 하고 자기 차원해 가지고 이 뭐 쌍방울한테도 돈 줘라 말아라 하고 그다음에 김영철이가 돈 달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내가 주겠습니다 이거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모르게 자기가 다 했다 그러면 그럼 이재명이가 도지사지. 그렇지. 아니 참 이화영이가 도지사지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화영이가 도지사고 이재명이는 허수아비고 헛바지라는 얘기인데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진술이 과연 내가 보고를 했다고 했다가 보고를 안 했다고 바꿨다는 거를 그럼 앞에 게 사실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진술이 어떤 것이 맞는가를 볼 때는 다른 진술과의 어떤 그 일치성을 본다든지 내지는 다른 정황 증거라든지 물적 증거, 인적 증거 이런 거 맞춰봐요. 그런데 김성태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풀었어요. 김성태는 있는 대로 이실직고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또 그 김성태의 말과 맞게 이화영이가 풀었다가 말을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김성태의 말하고 일치하는 그 부분이 진실일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그리고 제가 또 상식적으로 봐도 과연 이재명 모르게 지가 다 했단 말이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화영 입장에서는 말이죠. 자기가 그렇게 이제 방북 대가 300만 달러를 쌍방울에서 대납하기로 하고 그리고 김영철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재명이가 방북해가지고 김정은을 만난다. 엄청난 공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을 세웠는데 이걸 갖다가 그러면 이재명한테 보고를 안 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것이 이재명의 방북이 대가라는 점을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문재인이가 2018년 이때 이제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거를 해가지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능라도 경기장 가가지고서 막 10만 군중이 박수 치고 할 때 그때입니다. 그때 이제 제1차가 김대중, 2차가 노무현, 제3차가 문재인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으로 갔는데 이때 대규모 뭐 경제사절단이라든지 뭐 경제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대규모로 올라가는데 여기에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을 싹 빼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데려갈 만하죠. 어떻게 보면 경기도 지사고 또 뭐 대선 경선 후보였고 근데 그때만 해도 비주류 아닙니까? 그렇지. 비주류니까 싹 빼놓고 간 거야. 그래서 2018년에 못 갔어요. 이 못 간 게 한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북한 한번 갔다 와야 내가 대선 주자급으로 커지고 또 이제 선전할 것도 좀 있고 그래서 2019년에 이걸 이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가려고 하니까 나 북한 좀 초청해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철이가 그 담당이거든요. 김영철이가 돈 내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돈이 있어야지. 그럼 경기도지사가 지 돈 줄 리는 없고 그다음에 경기도 돈 줬다가는 이것도 경기도 돈 주려고 그랬는데 경기도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그렇죠. 브레이크를 걸었죠. 못 주니까 쌍방울을 들이댄 거예요. 쌍방울 들이댄 거죠. 이제 그 역할을 이제 이화영이가
이화영이가 한 거고 그 중간에서 뭐 근데 사실 이화영이만 한 게 아니라 이재명도 쌍방을 하고 잘 아니까 그럼. 이화영이는 심부름만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돈을 이제 그 대신 줬다는 건데 이거를 그러면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왜 진술을 갖다가 번복했냐 이겁니다. 저는 이 진술 번복에 몇 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나오고 또 흘러나옵니다. 첫 번째가 여기에 이화영의 퍼스트. 이 퍼스트가 여기에 개입했다. 근데 이화영의 퍼스트가 부인. 예, 근데 퍼스트라는 게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연녀 말고. 예. 이 지금 세컨드가 또 등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연녀. 근데 이 퍼스트가 개딸이래요. 그러니까. 오, 지금 개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물론 확인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개딸이라고. 개딸이라고 지금 개딸 중에 개딸이다. 개딸 중에 개딸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의 이화영보다도 이재명의 말을 더 잘 듣는다. 이재명이를 더 사랑한다. 이 사랑이야 물론 뭐 여러 가지 사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딸 중에 개딸. 개딸 왕이야. 왜 개딸 왕이다. 그래서 이화영이 너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이 포스트가 브레이크를 건 거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건 거다. 그러니까 원래가 이화영이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살기 위해서 다 풀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화영이는 다 풀면요.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형이 네,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형도 좀 적혀받을 수 있고 뭐 집행유예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사실을 불고서 자기를 구하고 이재명이하고 손절을 하려고 그랬던 거일 수도 그렇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스트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고 나온 거야. 그 탄원서도 쓰고. 왜 탄원서를 써가지고 민주당으로 냈어요. 그 탄원서도 민주당이 냈지만 냈는데? 나는 이제 네. 그 남편한테 난 이렇게 말하지 협박 내지는 압박을 할 수 있어. 그렇죠. 내가 탄원서는 냈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같이 사는 사람이 제일 그렇죠. 일 제일 잘 잘하잖아. 알죠. 모든 걸 다 알죠. 다 알잖아. 네, 모든 걸 다 알죠. 어떻게 이뭐 바꿔버릴까? 내연녀 때문에 열받은 거 열받은 것도 놔두고 있고. 있었는데 네. 다 분다. 다 본다. 빨리 번복해. 그렇죠. 아니면 내가 너 한 일 이 다 많을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아이, 별걸 다 알지. 그 이 포스트가 그리고 법원에 재판할 때마다 나왔다는 거야. 나와서 지켜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화영 저 인간이 지금 어떻게 진술하는지 이걸 이제 감시를 하고 있다가 이화영이 이제 지금까지는 이재명하고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거든요. 그러다가 딱 이제 검찰에다가 이재명을 이제 밝히니까 너 여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지금 브레이크를 걸면서 민주당의 탄원서 법원의 탄원서를 낸 게 아니라요. 민주당의 탄원서를 냈어. 말이 안 되지. 그래갖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잘 됐다 그래가지고서 마치 이제 검찰에서 마치 무슨 뭐 해유나 한 것처럼 협박이나 한 것처럼 마치 고문이나 한 것처럼 검찰이 말하자면 이화영이를 갖다가 구워 삶아가지고 이런 진술을 받아냈다 이런 프레임을 짜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장소 변경 접견이라고 있어요. 장접이라고 그래갖고 일반 접견 말고 이건 30분 동안 합니다. 그리고 장소를 갖다가 일반 우리 이제 그 철창 있는 그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반 우리 접견실 같은 데서 합니다. 거기에 지금 막 민주당 의원들이 신청을 했어. 막 만나겠다고. 근데 또 이제 그 일정한 절차 하에서 또 뭐 그 허락할 수는 있거든요. 다만 검찰에서 증거 인멸의 위험이라든가 또 이런 것 때문에 딱 그냥 차단시켜 버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 수용자를 갖다 접견하는 걸 차단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근데 검찰도 오히려 이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 만약에 나쁘다고 보면은 못 만나게 딱 해버릴 텐데 그래 국회의원이 가서 만나든 네가 만나라. 왜 그러냐면 얼마 전부터 이게 자꾸 오염이 되다 보니까 여기도 녹음을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일반 접견하면 다 녹음하는 겁니다. 다. 근데 이 장소 접견, 변경 접견, 장접이라고 이건 녹음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녹음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녹음해버리면 뭐 가가지고서 막, 사람들이. 오히려 증거가 나올 수도 민주당 있어. 의원들이 가가지고서 잘 모르고서 말이야. 야, 화영아, 야, 너 사실 말이야.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데 너 그렇게 지금 진술하면 안 돼. 너 그랬다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회유하고 협박하다가는 다 그게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그렇지, 오히려 그렇게 할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제 느긋하게 하려면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들이 이제 진술을 번복하면 그게 오히려 뒤에 진술이 유효할지 알지만 그렇지 않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벌써 자유심증지에 의해서 법원이 판단을 할 때 이 진술이 바뀌고 그러면요. 이 진술이 바뀐 거에 대해서 오염된 증거로 봐요. 이게 오히려, 그래서 이게 이제, 검찰에서는 뭐라고 볼 거냐. 또 법원에서 뭐라고 볼 거냐. 보면은 왜 진술을 번복했을까? 지금 포스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또 뭐 저쩌고저쩌고 하고 또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 진술이 바뀐 데에는 사실은 이화영의 이 어떤 느끼는 공포라든지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이제 박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그걸 수도 있고, 사실은 또 5명이 이재명 옆에서 근처에서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게 죽었잖아요.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화영이가
진술을 이렇게 했다가 그 이후에 어떤 이 포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압박이죠. 압박이라든지 공포라든지 이런 것을 느꼈을 가능성. 네 배때기엔 칼 안 들어가요.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 총지휘자인 저는 이해찬을 의심하거든요. 이해찬이 이해찬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이해찬이가 이재명한테 이화영을 보낸 거예요. 도와주라고. 그럼 원래는 주군은 이해찬이야. 그렇지. 아직 주군도 이해찬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한테 파견 보낸 그 겁니다. 파견 보낸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주군이 이해찬이라면 이해찬이가 총 지휘하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아직도 간에. 자,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이해찬이라든지 포스트라든지 또 보이지 않는 어떤 민주당의 손이라든지 아니면 이재명이 직접 개입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진술이 바뀌었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지가. 자, 이렇게 되면 진술을 번복해봤자 그 진술 번복에 의해서 없는 일이 되지 않는다. 이건데 이것이 이재명을 잡는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 진술 번복이 이재명을 잡는다. 왜 그러냐면 검찰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바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칠 겁니다. 그러면서 봐라 지금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해요하고 협박하고 압박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는 증거 인멸, 그 다음에 말 맞추기. 그래서 증거를 오염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재명을 구속시켜야 된다. 이재명의 구속사유가 되는 거죠. 이건 이재명 구속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만약에 25일 내일 사실은 이화희가 또 재판에 법정에 나갑니다. 그렇지. 이화희가 여기서 또 무슨 말을 할지가 지금 상당히 주목되는 건데 여기서 폭탄 말을 하면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도 어쨌든 뭐 지금 이재명이가 유리한 이런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어떤 기자들도 여기 지금 주목하고 있고 검찰도 주목하고 있고 지금 재판부도 주목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이가 어떤 증거 인멸을 시도를 했다든가 내지는 여기에 뭐 진술의 번복에 개입했다든가 이러면 이거는 이재명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원래는 검찰에서 언제 이제 다시 이제 구속영장을 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데 백현동 이 김인섭이가 200억을 받았는데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저 백현동 시행업자한테 200억을 달라고 그랬는데 달라고 그랬습니다. 김인섭이 허가받고. 예, 허가받고 그래 100억은 이재명한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빼박입니다. 백현동은 완전히 빼박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4단계 종상향을 해가지고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다가 옹벽 아파트 진 거, 그게 백현동입니다. 네. 이건 날 수 없는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런데 김인섭이가 이재명한테 로비했기 때문에 놔준 겁니다. 너무 빼박입니다, 이게. 그런데 김인섭이가 불었습니다. 내가 200억을 시행업자한테 달라고 했는데 100억은 내 거고 100억은 이재명 주려고 했다. 이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요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방북 대가로 300만 달러하고 또 스마트팜 500만 달러 이 800만 달러 보낸 거 요걸 엮어가지고 지금 이제 영장을 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7말 8초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영장을 치는데 이 백현동 빼박이에다가 물론 대북도 빼박이지만 여기에다가 또 이화영이를 갖다가 압박했다든지 협박했다든지 해외했다든지 그러면 구속사유가 딱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제 구속된다. 우리가 사실은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도 친자 여러분께도 참 저도 면목이 없는 게 이재명 구속된다고 제가 재작년부터 듣던 것도 같고 야 언제부터 지금 들었는데 아니 우리 국민들 지쳐요. 지쳐 죽겠어 진짜. 변호사비 대납에다가 제가 얘기했던 게 뭐 수많은 뭐 대장동, 백현동, 뭐 위례신도시 그다음에 또 뭐 대북 뭐 수많은 또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수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 박사님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나도 사실은. 뭐 나는 곧 구속된다. 민망해 죽겠어. 민망해 죽겠습니다 제가. 네? 그랬는데 아니 왜 안 잡아? 왜 안 잡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진짜 확 딱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니 최은순 여사는 응? 징역 1년입니다. 물론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었지만 징역 1년이에요.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항소심에 가가지고서 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다 부인했다 그러는데 다 부인한 거 아니에요. 이 사문서 위조 그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자백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도 항소심에서 들어갔어요. 항소심에서 들어갔고 그다음에 76세의 고령이고 그다음에 징역 1년이고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집행유예 줄만하단 말이에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정소 딱 시켜버렸잖아. 응? 현직 대통령의 장모까지도 법정소 시켰다. 그걸 잘못 시켰다는 게 아니라 좋다 이거야. 시켰다고 한다면 이것도 그거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이재명이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건데 물론 뭐 방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이번에 방탄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방탄이고 나발이고 방탄 때문에 안 되면 안 되지. 그리고 그거 있고 또 하나 지금 최강욱이 있죠. 최강욱이가 얘는 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인턴 증명서 위조한 거 있죠. 뭐 이거 그 인턴 증명서 위조한 걸 또 거짓말 시켰지 않습니까? 또 이제 선거가 나가가지고 그 2020년 1월달에 기소가 됐어요. 2020년 1월이 언제입니까? 그런데도 1심 재판, 2심 재판 이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왔는데 그거 거쳐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갔는데 뭐 송달이 안 되느니 어쩌고 하면서 지금도 재판 중이야. 나 환장. 원래가 김태우처럼 말이죠. 재판이 빨리 끝났으면 국회는 날아가는 거예요. 김태우 수사가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얘는 계속 재판 중이기 때문에 국회는 다 해먹고 나오는 거야. 제가 이거하고 형평성을 얘기할게요. 최강욱이가 지금 이렇게 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빨리 확정이 되면은 국회는 날아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법원에 가지고 송달이 되네 안 되느냐 하면서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확정되면은 저 날아가는 겁니다. 바로 김태우처럼. 그렇지, 예. 그런데 대법원에서 확정 안 시킵니다. 그 다음에 1심, 2심도 질질 끌어가지고서 최강욱이 예와, 그 다음에 조국이 예. 조국이 1심에서 3년 6개월 끌면서 2년 징역 나왔는데 법정에서 안 시켰습니다. 이런 몇 가지 예와, 그 다음에 이재명이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예와, 최은순 여사의 예를 비교해보자고요. 저는 그래서 정말로 이재명이 구속시킨다고 구속될 거라고 그러면서 여러 번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렸는데 거짓말쟁이 된 거 정말 사과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정말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좌파들 사법농단 이 여기에 지금까지도 놀아나면서 제대로 이 일을 못하는 여기에도 정말 경종을 울리고 싶고요. 우리 검찰 좀 제대로 해달라. 그런 얘기도 하고 싶고, 또 그 다음에 너 김명수가 물러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9월까지만 기다려라. 아니 김명수도 지금 바로 갖다 잡아다가 저기 수사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 지금 김인겸이 고법부장 잡아다가 지금 피의자로 전환해가지고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법원장이 뭐 그냥 불러라 이 말이에요. 법 앞에 평등하니까 불러가지고서 수사해가지고서 구속영장 치라 이거예요. 대법원장도. 대법원장은 저기 불체포 특권도 없어요. 국회의원이야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네.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네. 게 그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좀 미진해서 그런 거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미진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뭔가 눈치 보느라고 검사들이 이것저것 좌파 검사들이 많아서 그런 거야? 이거 왜 그런 거야? 정말 저도 답답한 게요. 왜 그런 거예요? 문재인 정권을 보자고요. 문재인 정권은 들어서다 1년 만에 뭐 그냥 싹다 집어넣었잖아. 다 집어넣었잖아요.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까지 다 무죄 받았잖아요. 네. 왜 죄 없는 사람이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왜 죄 없는 사람? 아니 다 무죄 받았다니까요. 무죄 받았잖아, 받아가지고서. 나중에. 예, 다 무죄 받았고. 근데 그다음에 다 집어넣었잖아.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재판이라는 것도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고. 자 그런데 왜 그런 지금 거야, 제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 집어넣고 지금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야? 왜 그런가 그렇게- 보니까 왜 지금 이원석이 검찰총장인데 네. 물론 뭐 이원석이에 대해서 그 뭐 출신지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출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수사 능력이 있느냐 수사 의지가 있느냐로 봐요. 수사 의지가 있느냐 수사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한동훈이가 법무장관을 갔는데 이게 뭐 신의 한 수다 이런 말이 있었지만 저는 검찰총장으로 갔어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한동훈을 검찰총장을 안 보내고 법무장관을 보냈다는 얘기가 피를 안 묻히게 하려고 했다. 결국 한동훈을 보호하려고 했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그러면은 한동훈이 보호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아니면 수사 잘하는 사람 보내가지고서 정말 검찰을 휘어잡고서 제대로 갖다가 처단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고 뭐 한동훈이를 뭐 또 신격화하고 뭐 다음 대선 어쩌게 하는데 다 좋다 이거야. 다 좋다. 하지만 법무장관으로서 국회에 나가서 말싸움 잘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걔들 현찮은 애들 뭐 김남국이하고 뭐 말싸움해서 이겼다. 에이. 난 그걸 보면서 그 정신승리 하지 말고 한동훈이 법무장관 그럼 추미애하고 비교해 봅시다. 추미애 어떻게 했습니까? 추미애 법무장관한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난리 떨었잖아요. 그냥 추미애가 막 지시하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은 이원석하고 한동훈하고 뭐 수사와 관련해서 뭐 무슨 얘기 있습니까? 한동훈이 이원석한테 지시했다 뭐 물론 구체적 지시는 못하지만 추상적 지시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 하나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동훈에 대해서 무슨 조금 저기만 하면 싫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들은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한동훈이가 정말 제대로 이 검찰을 지휘하고 이 수사하고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정치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건지 여기 대해서 내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기자들한테서 들리는 얘기들이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제대로 이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또 이 수사 라인이 제대로 정말 정립돼가지고 하는 건지 의심스럽고 또 하나. 아직까지도 대통령은 바뀌었지 검찰도 복지부동, 낙지부동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놈들이 많은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많다. 아니 제가 들은 거예요. 이거는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들으니까 이 지금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지부동. 근데 이 움직이게 하는 능력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어쨌든 문재인이 움직이게 했잖아.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검찰 요직을 갖다가 전부 다 전라도 사람들로 채워버렸잖아요. 뭐 그렇게 가지고라도 얘들은 움직이게 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심지어 못하고 있는 거냐 안 하고 있는 거냐. 못하고 있는 거냐 안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까지도 지금 의심을 하고 있으니 정말
지금 누구를 집어넣습니까? 황운하도 있잖아요. 그렇게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수사해가지고 빨리빨리 재판했으면 얘 국회 날아갔거든요. 깜빡 갔거든요. 아직까지도 황운하 지금 국회의원 해먹고 있어요. 지금 송차로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조민이 들어갔습니까? 조민이 기소유예 한다고. 아니 기소유예라는 말이 왜 나오는 겁니까? 지금 뭐 조국이하고 정경심이하고 무슨 또 뭐 성명문을 발표했어. 그래가지고서 조국이가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다가 자기 딸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살짝 또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숙이고 말고가 왜 중요해요? 그냥 법에 따라서 쌍둥이 개들도 지역형 나왔는데 그러면은 기소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들어갔습니까? 아무도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뭐 이재명이가 들어갔습니까? 송영이가 들어갔습니까? 문재인이가 들어갔습니까? 또 문재인 얘기하고 대가리들은 안 들어갔고 조무래기들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밑에 심부름꾼들만 들어가 있고 지시한 사람들. 네, 그거 또 보석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네. 뭐 박지원이가 들어갔습니까? 무슨 뭐 아무도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최은순 여사가 들어간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뭐, 그건 법대로 한다는 어떤 그런 상징 아니냐. 좋아. 그렇게 해석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고, 최은순 여사가 들어간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고, 그럼 좋다 이거야. 최은순 여사가 들어갔으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수사하고, 똑같이 재판하라. 그러니까 법대로 수사하고, 법대로 재판하고, 법대로 집행하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저 아까 그 이해찬. 네, 이해찬도 이해찬 얘기인데. 상당히 의심이 돼요. 네, 왜냐면 그 누가 이화영의 본부인. 네, 펄스트. 본부인이 지금 이 뒤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그 영향을 이해찬이가 미쳤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네, 충분히. 아니 개딸 중에 개딸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해찬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죠. 이화영이가. 예.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불은 거는 이제 자기가 살라고 살라고 불었던 불었는데 거지. 이해찬이가 스탑을 너 사는 게 중요하니까 네 나중에 살려줄 테니. 그래, 살려줄 테니. 이거 받고. 어. 아니면 너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렇죠. 이렇게 했을 수. 그러면 이제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면 불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마누라까지 그러고 아까 박사님이 잘 짚으셨는데 이 마누라가 또 이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겠습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뭐 거기다 내연녀까지 있는 걸 알면 그런 얘기 부인이 나온단 얼마나 화가 예. 났겠어요. 지금 그 내연의 얘기도 지금 검찰 출입 기자들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벌써. 네, 다른 나왔어요. 유튜브에서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거의 사실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본부인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지금 뭐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리고 이재명을 그렇게 좋아하는 개딸 중에 개딸인데 그래. 그러면 이화영을 버리는 한 있더라도 이재명을 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민주당에 더군다나 탄원서를 냈다는 거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고 이 탄원서를 내는 것을 이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막 들고 일어서거든요 지금. 그래서 자기들이 또 뭐 간다는 거예요 또 접견하러. 뭐 그렇고 그럼 이 뒤에 이해찬이 있다는 건 이건 왜 제가 확실하다고 보냐면 이해찬이가 힘이 없으면 모르는데 상황 중에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해찬이가 파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재명하고는 이렇게 되는 한 있더라도 이해찬이가 너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지.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검찰이 오해를 안 받도록 제대로 좀 빨리빨리 구속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가리들요. 네,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